네, 6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30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해주면서 알트 시즌 인덱스 역시 조금 더 하락했죠. 알트 시즌의 공식 진입이 75, 그런데 아직 31. 비트코인 시즌의 상단이 25니까 지금은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일부 알트들이 꿈틀꿈틀하고는 있지만 아직 알트 시즌, 진짜 우리가 엄청 좋아할 법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알트 시즌은 아직 문턱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흐름이 순조로워요. 지금 3,800달러 지지 테스트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4,000달러 돌파까지 순조롭게 잘 이뤄질지 이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고, 특히 이제 6월에 빠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S1이 승인되고 증권 신고서가 승인되고 곧바로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현물 ETF가 출시되는 상황,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3,8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를 와리가리하는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다가 실제로 승인되고 출시되기 직전까지 한번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출시된 이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랬듯이 단기 하락도 가능합니다. 역시 주인공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인데 환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때 특히 이더리움으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수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가격 빠지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파이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또 다른 강세 임펄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더리움 4,500달러 금방 갈 거야. 일간 차트에서 이 쐐기 빵 뚫어내고 다시 한번 대칭 삼각, 그런데 상단 저항 뚫을까 말까, 뚫어내면 간다. 어디까지? 4,500달러. 그러고 나서부터는 전고 돌파. 그 이후에는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자리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디파이 리포트의 설립자 마이클 네두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넘어설 것이다. 이더 밸리데이터는 운영 비용이 매우 적어서 구조적으로 매도가 훨씬 적다. 특히나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가 사용되면서 토큰을 소각 매입한다. 디파이, 레이어2, NFT 등에서 비트코인보다 온체인 활동이 더 많기도 하다. 이더리움 공급량의 40%는 스테이킹 돼 있고 하루 72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강점이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엄청 많은데 아직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앞으로 더 엄청 좋아질 거다. 뭐가? 이더리움이 뭐보다? 비트코인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 BTC 차트에서 폭등이 나올 거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 6월에 출시가 될 것인가,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번에 K33 리서치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이후에 첫 5개월 동안 31억 달러에서 48억 달러 순유입이 가능하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에서 80만에서 126만 이더 공급 흡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순환 공급량의 0.7에서 1.05%에 해당한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빵 하고 출시되면 첫 5개월 동안 최대 48억 달러 규모로 순유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디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통 물량이 더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역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맞물리는 쌍끌이 충격이 이더리움을 강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33 리서치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디센트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요즘에 콜드월렛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디센트 얘기를 한동안 몇 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센트를 저희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드월렛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습니다.
약간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도 되고 FTX 사태 이후에 사실 콜드 월렛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다만 국내에서는 트래블 룰 때문에 고액의 이체를 주고받을 때는 약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콜드 월렛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디센트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아요. 뭐 레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센트가 우리나라 업체여서 한국 AS가 돼요. 고객센터를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술력은 다 고만고만한 것 같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기구들도 더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렴할 때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하나랑 이더리움 기반을 보관할 수 있는 카드 지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리스크 분산용으로 살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디센트 저희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요즘에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이빨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CNBC에 출연해서 한 얘기예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11월 선거 이후에 규제 진전 가시화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 예전보다 규제 고삐를 늦춘 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규제 측면의 진전은 내년까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CNBC에 가서는 이렇게 규제 얘기를 열심히 하면서 규제가 제대로 돼야지 말이야. 어깨에서 조금 더 어깨 피고 쫙쫙 블록체인 혁신, 암호화폐 혁신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 CNBC에 가서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죠. 이 폭스 비즈니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는 XRP ETF는 불가피하다.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폭적인 표현을 해버려가지고 오늘 여기저기서 크립토 미디어들에서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XRP 솔라나 에이다 현물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SEC가 리플의 XRP 현물 ETF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 그러니까 소송이 잘 안 풀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대법원에 간다던가 하는 상황. 그럴 수 있지만 이 상품 출시는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거래 옵션을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다. SEC 니까짓 게 뭔데?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재밌었어요.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XRP 현물 ETF 불가피를 얘기하고 이 CNBC에 출연해서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규제 이슈도 잘 해결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 XRP를 비롯해서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현물 ETF 나아가서 그 밑에서는 이제 후보군이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은 크게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해서는 이번에 오늘 FPC Fast Payment Council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공식 페이지에다가 이게 지금 또 헤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라이벌이 된다. 리플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라이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FPC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웬 신박한 소리지 해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재밌습니다. 디지털 자산 교환 시대,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가 있고 디지털 화폐가 있고 이게 서로 다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뭐 CBDC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US 달러 CBDC와 중국 위안화 CBDC가 있고 XRP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솔라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환이 될 때 이게 지금의 시대와는 다른 환율 교환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리플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아주 기특한 멘트를 미국의 FPC가 오늘 해버렸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합의된 환율로 인한 이 통화를, 다시 말해서 합의된 환율로 한 개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환하는 환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3자 서비스가 필요하다. 외환거래 은행 네트워크, 중앙은행 결제 프로세스,
집을 시작하고 수령하는 당사자, 뭐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죠? 되게 비싸잖아요, 수수료가. 그리고 느리잖아요, 처리 속도가. 이런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인데다가 지금의 단순히 뭐 피아트 머니 대 피아트 머니를 합의된 환율로 환전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 지금 다른 디지털 화폐들까지 끼어드는 상황이 이제 가속화될 거잖아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동시 가치 교환을 제공하면서 이 통화 변환 거래에서 결제 위험 제거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과 현금에 대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출현이 필요하다. 리플,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크립토 미디어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이 거대 대기업들의 리플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리플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FPC의 이 글 하나가 오늘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더라. 근데 실제로 재밌을 것 같죠? 이런 시대 자체가 굉장히 더 컴플렉스 정도가 높아지는 건데 더 단순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래 결제 이 처리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리플의 역할, 참 리플 보면 아쉬워요. 저도 너무 이렇게 훌륭한데 유틸리티나 기술력이나 비전이나 실제 경쟁력이나 너무 훌륭한데 아직 이런 가치를 시세가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물론 소송 때문이지만 그런데 너무 전폭적이다. 이 FPC는 사실 더 빠른 결제를 위한 위원회, 말 그대로 이런 게 구성이 된 건데 여기 리플도 멤버고 비자도 멤버고 마스터카드도 멤버고 연준도 멤버고 그래요. 그래서 결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FX 시장이 형성이 됐을 때, 외환 시장이 형성됐을 때 진짜 재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단순히 국경 간 결제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엄청 빡세게 잘하고 있고 그걸 엄청 잘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플로키가 잘 움직이더라고요. 이미 패턴적으로 되게 흐름 좋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고 많이 왔습니다. 뚫어내고 나서 지금 80% 반등을 해줬고 문제는 뭐냐면 더 나아갈 수도 있을 가능성, 여기서 더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흐름 자체가 되게 좋은데 이거를 기대감을 지금 갖게 만드는 게 이런 거죠. 이번에 DWF 랩스가 플로키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1200만 달러 규모의 플로키를 매수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예요. 그러니까 마켓 시장 조성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흥미로운 상황. 더 재밌는 거는 다른 민코인 프로젝트 두세 곳과도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연 또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흥미 포인트고 아마도 뭐 도치나 시바 같이 사이즈가 되게 큰 종목보다는 신생 종목들 위주로 신생인데 되게 의미 부여가 좀 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인기도 있고 조금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DWF랩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돈을 쏘긴 쏠라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또 선택될지 이것도 하나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시바이누 얘기를 해요. 일간 차트에서 지금 대칭 삼각형 이 패턴 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돌파했을 때 급등 나올 것이다. 딱 패턴적으로 흐름이 나와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키, 시바 잘 움직이고 있고 도치도 차트가 예뻐요. 지금 투데이 차트인데 도치도 이 조정을 꽤 빡세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스멀스멀 지금 내부 통합을 거치다가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 돌파하면 좀 잘 나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안겨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거 투데이 차트. 비체인도 좀 움직여줄 때가 됐죠. 역시 투데이 차트인데 비체인도 사실 리플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유틸리티적인 기술적인 실제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난 그런 종목인데 가치가 여전히 참 어지럽습니다. 사실 비체인 같은 종목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민코인들 가는 거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민코인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아무런 어떤 유틸리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지 못한 종목들, 진짜 말 그대로 밈들이 막 움직일 때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진짜 이렇게 유틸리티적으로 훌륭한 애들, 뭐 비체인, 리플, 뭐 이런 친구들은 지금 바닥 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특히 비체인 홀더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봐도 돼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의 거의 원조급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걸 얘들도 알아요. 비체인도.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이번 사이클 전반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테마가 될 텐데, 그때마다 주목도를 받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세를 조금만 더 시장 조성자들이 됐든 시장 조작자들이 됐든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도 흐름이 좋아요. 이거 월간 차트인데, 아발란체도 이러다가 진짜 한 100달러 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물론 이거는 월간 차트여서 뭐 올해 내년 이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도 연계가 돼 있고, JP모건 같은 대형 핵심 기관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재료들,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아발란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찌된 일인지 페어링 대상으로 체인링크가 같이 움직이더라.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트 시즌이 이제 꼭 올 것만 같아서 여러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걸 지금 보고 지금 막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흐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차트를 개별적으로 짚어보는 거는 지금 홀더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흐름을 더 봐야 돼요. 어떤 흐름? 반등하는지 빠지는지 적어도 며칠 정도는 보고 진입을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 특히나 이제 고수분들은 상관없죠. 경험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 초보자분들은 절대 이거 차트 좋다는데 이런 얘기만 듣고 뇌동매매 하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